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진단 이거 유창호입니다. 네, 자,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또 분위기가 좋았던 또 국내 증시가 되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글로벌 악재들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느낌, 그리고 꼭 네. 확인해야 될 이벤트들도 확인하고 넘어가니까 네. 이런 점들이 주요하게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FOMC나 뭐 전쟁 거의 다 뭐 이제 약간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3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은 좀 지수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분 좋은 기대가 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기대와 또 마음을 담아서 내 종목이 이제 또 수익을 내줄 수 있을까? 중요하죠. 종목 진단 확실하게 좀 해보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두 분 모셔보고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검선입니다. 공개합니다. 자, 네. 오늘도 신구의 대결. 대결은 아닌가? 네. 신구의 조합입니다. 자, 일문즉답 시간입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월 이제 중반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투자자라면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될 이벤트가 지금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네. 의견 거절이 나온 종목이 있죠. 아, 그렇죠. 그래서 거래 정지당한 종목이 있는데 네. 3월 말까지는 상장 폐지의 달이기 때문에 아하. 종목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 보고서가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도 예.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니까 요즘에 외국인 수급 이제 조금 돌아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짐이 보이죠? 네, 네.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반등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요. 아주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만 요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이제부터 반등이 나온다면 주목해야 될 거는 성장주가 될지 아니면 민감주, 가치주 쪽이 될지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 주실까요? 둘 다 흐름이 좋을 것이다 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둘 다를 선택하신 거 보니까 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따가 뭐가 더 좋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일단 인사 좀 나눠봤고요. 예.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스터 진단 저희 뭐 이 프로그램에 2시간 동안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격 요건이 존재합니다가 아니죠. 아니죠. 예.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설사 강아지가 주식이 있다. 강아지도 전화해도 됩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어떻게 소통하죠? 어떻게든 제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 전화 번호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해서 꼭 전해야 될 내용들도 짚어주시죠.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게 미스터 진단의 가장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네. 오늘 금산 전문가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스터 진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미스터 진단 1부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의 드립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네요. 아, 이거 강아지 얘기를 갑자기 왜 해가지고 이상한 예. 얘기를. 자, 여러분, 이상한 얘기 좀 접어가고, 예. 여러분 지금 인사 나눠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자, 유튜브 채팅창 잠깐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한 100분 정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네. 우리 오렌지님도 함께 계시고 네. 그리고 생각안나님도 오늘 계속해서 이 밤을 같이 꾸며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겁없는 왕초보님께서 전문가님 수고하십니다 하시고, 네. 네치님 오셨군요. 표현 좋은데요? 금산님이 차범근이라면, 처분근이라면 형일님은 뭡니까? 손흥민. 야, 저 비유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머리 스타일이 약간 손흥민이에요. 차범근과 손흥민의 오늘 대단한 미스터 진단 1부와 2부 꾸며볼 수가 있겠네요. 비유 좋아요, 야, 네치님. 저희도 생각지도 못한 비유가. 네. 네치님은 거의 뭐 저희 스텝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 정도로. 또 이런 드립 있으시면 얼른 쳐주십시오. 저희가 좀 다 네. 살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이런 분위기. 잠깐만요. 남양님께서는 아빠와 아들 분위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비유 좋다고 반응이 지금 좋다. 잘 나오고 예.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 전해주시고 네. 종목 진단 잊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함께할 종목은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살아갑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주전자재료요. 대주전자재료.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예, 10만 800원에 15%요. 10만 800원에 15%요? 예. 자, 이거 혹시 지금 9만 1,700원인데 매수는 언제 하신 거예요? 11월 달 정도 해서 지나갔네요. 아, 높을 때. 그러면 벌써 한 4달 정도가 되셨네요. 그러네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주전자재료 갖고 계시면서 가장 답답하고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거리 뭐가 있을까요? 뭐 앞으로 왜 될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좀 내려오니까 정말 예. 잘 모르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자, 과연 언제쯤 좀 충분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네. 어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볼까요? 금산 전문가님요. 알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많습니다. 네, 매수 가격이 지금 10만 800원이네요. 예, 예, 10만 800원. 이거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 예, 이 종목이 음극재의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예.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한 뭐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저 증권회사에서 추천해가지고 제가 샀어요. 아, 네. 제가 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예. 예, 제가 제 이야기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 질문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게 나와 있는 그 대주전자재료 그러면 뭐 실리콘 음극재의 뭐 우리나라의 선두 주자죠. 지난해 대주전자재료에 제가 영업이익이 얼마인가 한번 볼게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175억이 나왔죠. 175억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걸 PR로 내가 한번 계산해 보면 10배로 이게 다 곱하면 10을 곱하면은 1750억이 나오면 PR이 딱 10배가 되잖아요. 지금 대주전자재료의 현재 시가 총액이 얼마냐면 1조 4천억이니까요. 1조 4천억 원이면 PR이 몇 배가 되냐면 8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R이 80배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은 왜 이렇게 PR을 80배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 것은요. 요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연평균 한 45%에서 50% 정도를 성장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는 적어도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이렇게 연평균 아마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에 실리콘 음극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그 배터리를 만드는데 핵심 소재가 있잖아요. 그죠? 핵심 소재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양극재가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이게 음극재가 있고 그다음은 분리막이 있잖아요. 그다음 전해질이 있죠.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이 대주전자재료라고 하는 것은 음극재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국내 지금 음극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하나 볼까요? 한번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대주전자재료의 차트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같은 업종 중에서 여러분들 한솔케미칼 볼까요? 이게 한솔케미칼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포스코케미칼. 이게 나와 있는 게 포스코케미칼이죠. 차트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와 있는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주가가 강한 탄력을 받으려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음극재의 시장 점유율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음극재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중국에 보면요. BTR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2차 전지 소재 업체 음극재의 BTR이라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고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 일본에 보시면요. 일본의 신에치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 신에처라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 한 30%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우리나라에 있는 요 대주전자재료가 10% 정도 돼요. 앞으로 대주전자재료의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시장 점유율을 잠식을 해줘야 됩니다. 요 10%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BTR이나 중국의 BTR이나 또는 일본의 신해처 쪽을 계속 잠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적어도 시장 점유율을 적어도 한 15%에서 한 18% 정도 늘려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상당한 자금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대주전자재료는 성장성은 뭐 무궁무진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이 2차 전지라고 하는 음극재라고 하는 것은 연평균 이렇게 뭐 40에서 50%를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0만 800원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비중을 15% 가지고 있으니까요. 5% 정도는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5% 추가하실 때는 철저하게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91,700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종목이 지금 저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점이 나오려면 최소한 거래량이 얼마 정도의 거래가 한번 터져줘야 되냐면 이게 신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가가 이게 바닥이구나 하는 신호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거래량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 거래량이 19만 4천 주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거래량이요. 한 100만 주 정도의 거래가 터져줘야 돼요. 100만 주 정도. 요 정도에서 100만 주 정도 거래가 딱 터져주면 여기가 저점이라는 확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래가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저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가가 거기가 13만 원대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 지금 비중을 15% 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9만 원대가 무너지면 오늘이 9만 1,700원이기 때문에요. 9만 원이 이탈되면 그때 하면 추가로 5% 정도를 매수하면 20%가 되거든요. 그러면 20% 가지고 얼마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은 한 11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11만 원 정도 되면은 제가 판단에 한번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게서 11만 원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간다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제가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지수가 한 2,850포인트 요 정도까지. 오늘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니까요.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한 150포인트 정도 상승했을 경우에 그때를 제가 대입을 해보면 한 11만 원 정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9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해서 11만 원 정도 가져가는 전략. 그 기간은 4월 말 정도까지 보유하는 전략.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요. 저한테 한번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저 선생님 상세히 그 설명해줘서 별 의문되는 질문은 없네요. 뭐. 예, 지금 이제 아무튼 9만 원 정도가 이탈되면요. 한 5%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11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인데 한 4월 말까지 보유하는 전략. 4월 코스피 말요. 지수가 한 2,850 정도 오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자, 하루 시청자님. 되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명확한 답변 되셨죠? 예, 예, 아유, 감사하게, 진짜로, 저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에 예, 또 예, 다른 수고 정보 많습니다.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대주전자 체류였습니다. 네, 아유, 좋은 하루 지금 이 2시간 남았네요. 네. 근데 이거 첫 번째 종목부터 일단은 아주 네. 만족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만족스럽네요. 좋습니다. 오늘 라인업이 굉장히 탄탄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 진단 믿고 맡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도 이제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그 목소리만 들리네요. 네, 제 목소리를 제가 듣고 있네요. 시청자님 자, 텔레비전으로. TV 소리를 잠깐 줄여주시고 전화 통화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연결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아, 지금 네. 여보세요? 제 생각에는 화장실에 가신 게 아닌가.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받으셨어요? 네. 아니, 전화하고 어디 가셨어요? TV 소리 잠깐만 좀 줄여주시고 저희랑 좀 대화 나눠주세요. 네. 네네. 줄이셨어요? 네. 네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종목명이요? 이노와이러스요. 아, 5G군요. 자, 매수가는요? 45,000원에 네. 10%입니다. 아, 45,000원에 10%. 지금 이노와이어리스가 45,000원대면 작년에 한 말쯤? 한 4분기쯤 때 사셨어요? 네, 1월 달이요. 올해 1월이요? 네. 아, 그럼 사시고 난 다음에 계속 내려간 거네요, 그럼? 네, 네. 아하, 지금은 약간 34,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약간은 올라와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좀 멀리 보게 되면 71,000원대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참 이 네. 5G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전기차에도 5G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죠, 전기차에. 자율주행할 때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샀는데 이게 4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다시 원금까지는 갈 수 있나가 제일 궁금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청자님 그 의견은 맞아요. 예, 지금 자율주행 하려면 5G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얼만큼 연관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잘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님들의 이 어려운 점 해결해 볼게요. 어떤 전문가와 연결해 드릴까요? 김영일 전문가. 네, 좋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이노와이어리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이노와이러스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자율주행에 조금 이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보다는 이제 이 기업 자체가 영위하는 주 사업이 이제 이 통신 장비를 이제 검사하고 계측하는 그런 이제 주 사업으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보다는 아무래도 5G 업황이 조금 이제 중요하겠죠. 때문에 지금 이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5G 업황 그 다음에 현재 이 기업의 어떤 이 실적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좀 이제 주의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먼저 5G 업황부터 조금 이제 보자면 이제 5G가 이노와이러스뿐만 아니죠. 뭐 이제 에이스테크라든지 뭐 서진 시스템, KMW 등등 이제 전체적으로 정말 계속해서 힘들었던 와중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2019년에 이제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기대감을 크게 이제 심어줬었던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이 디지털 뉴딜 정책에 이제 맞추어서 본격적으로 5G 인프라가 확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이제 또 재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부양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굉장히 좀 시장의 성장주들이 좀 상승을 주도를 했었잖아요. 때문에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 어느 정도 이 정부의 정책 기대감, 그 다음에 5G의 어떤 이 새로운 뭐 4차 산업의 이런 전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5G에 대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이제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굉장히 좀 컸었죠. 이제 원래 이 4G보다도 대략 속도가 뭐 20배 정도 더 빠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대략 한 3배에서 4배 정도밖에는 체감이 이제 느껴지지가 않죠. 저도 지금 핸드폰 5G를 쓰고 있는데 5G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저 지금 아직까지도 4G를 쓰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5G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이런 실망감이 굉장히 좀 컸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5G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 투자 확대가 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많이 미뤄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현재 계속해서 좀 많이 소외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이 5G의 여팡은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뭐 이노와이러스뿐만 아니라 혹시나 이제 다른 뭐 5G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이 지금 올해부터는 5G 여팡이 조금 이제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미뤄지던 투자들이 이제 작년 대략 한 3분기 이후부터 이 5G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이 5G 업황에 대한 5G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점차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문제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5G의 속도는 이제 4G의 속도보다도 이제 크지 않다. 크게 이제 조금 체감은 느낄 만하게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이 사용하고 있는 5G의 주파수는 대략 한 3.5Hz 정도예요. 그런데 새롭게 28Hz 정도의 이 주파수를 보유한 이러한 5G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련된 이 업황이라든지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5G 업황에서 이 5G라는 게 결국은 이제 큰 기지국을 이제 하나를 이제 어느 정도 기준으로 두고 이제 이 망을 넓게 펼쳐가지고 통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5G 상태에서 이 28Hz의 단점은 이 커버하는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때문에 이제 음영 지역이라는 게 생기죠. 이제 망이 잘 터지지 않고 이제 인터넷 연결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이 생기는데 이노와이어리스의 이런 강점이 여기서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몰쉘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음영 지역이나 이제 망이 잘 터지지 않는 지역 이런 구간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 스몰쉘이라고 하는 이제 초소형 기지국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 기지국보다 이 초소형 기지국을 촘촘하게 깔아서 망을 상당히 이제 촘촘하게 하면서 이 28Hz 5G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작년 한 3분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유럽도 계속해서 이 스몰쉘에 대한 이런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스몰쉘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는 국내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이 스몰쉘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일본, 인도, 미국 쪽에 계속해서 이제 수주를 따내오고 있고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할 만한 이제 그러한 이제 예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노와이어리스가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 회복이 되고 있었어요. 실적이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더더욱 좋을 것이다. 이제 스몰셀의 어떤 이 수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스몰셀의 어떤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스몰셀에 대한 이런 판매 이 단가만 판매 비중만 생각을 해도 올해 대략 한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 자체는 너무나도 좋죠. 기업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시장에서 5G를 주목을 해주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5G 업황보다도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는 뭐 로봇이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쓰겠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때문에 5G도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주목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5G도 결국에는 올해 정도에는 시장이 한 번쯤은 주목을 할 것이다. 왜냐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5G에서 사실 이제 5G가 나오기는 했지만 6G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위성 산업이 굉장히 조금 크게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누리호도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를 마쳤고 최근에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우리 그 일론 머스크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이제 초저궤도 위성을 이제 근간으로 두는 이런 이제 통신망을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죠. 그러면서 이 초저궤도 위성 이 사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 위성을 궤도를 낮게 해서 통신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게 하면서 새로운 이제 인터넷 통신망을 이제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 6G 산업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6G로서의 어떤 이 성장성, 기대감은 분명하게 시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이 성장주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올 거다. 이제 우리나라는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4차 산업에 대한 이런 순환매가 굉장히 훌륭하게 나와줄 거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6G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아줄 것이고, 당연히 6G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 현재 이 5G가 상용화되는 부분, 그 다음에 5G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중간 단계가 있어요. 5G 플러스부터 6G까지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이노와이어로스뿐만 아니라 뭐 KMW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이 5G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주가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조금 이제 많이 실적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때문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에요.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제 이 매수가가 45,000원 구간인데, 지금 어느 정도 길게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졌었고, 성장주들이 이제 그야말로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었는데,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기대감이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긴 조정이 나왔고, 지금 현재 5G의 업황은 다시 한번 이제 부활을 할 것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노와이어리스도 이제 올해부터 이 수출 이제 스몰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줄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런 이 코로나 상황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5G 업황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슬슬 주가 반영을 이제 완전히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제 지지 라인은 정확하게 한 3만 원 중반대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만 원 중반대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현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예전에 코로나 때 5G를 이제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아직까지 들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다음 저항 라인이 좀 강하게 확인이 되는 게 바로 이 구간.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했던 45,000원에서 46,000원 구간이 이제 강한 조금 매물대가 확인이 돼요. 때문에 두 가지 전략이 있겠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5G 업황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대략 한 4만 원 중반대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다만 이제 그때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해주셔야죠. 아, 나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싫어. 라고 한다면 매수가 정도에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노와이어리스의 업황은 굉장히 좀 밝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문에 이 스몰쉘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 5G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업황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스몰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크게 주목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노와이어리스도 이 스몰쉘에 대한 부분은 상장사 중 유일하잖아요. 때문에 5G 종목 중 가장 대장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 4만 원 중반대에서 스몰쉘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슈를 받는다라고 하면 4만 원 중반대를 넘어서 5만 원대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제 길게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5만 원 중반대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노려보시고, 만약에 이제 나는 너무 길게 가는 게 싫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왔지만 그냥 매수가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이제는 슬슬 그냥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4만 원 중반대까지는 반등이 무난하게 나오실 걸로 보여요. 때문에 4만 원 중반대에서는 이제 매수가 정리해서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무난하게 매수가 이상의 정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이 네. 종목 갖고서 길게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5만 원 중반대까지 보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그거 못 참겠다 싶으시면 매수가 때 파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예. 네. 예, 이노 와이어리스. 자,
애증의 5G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 5G 뭐 지금도 사실 기억납니다만 한때 2018년인가요, 19년인가요, 뭐 몇 년 전에 네네. 5G만 거의 1년 내내 계속 갔던 적이 막 있는데 에이스테크에다 서진 시스템에다가 네. 막 갔던 그런 게 있었죠. 정말 네. 시원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 참 많이들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못 놔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네. 이 5G 종목 하나 진단이 들어오니까 네. 5G 하면서 여러 가지 본인 뭐 공감되는 감정들을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엄청 올라오네요. 네, 아무쪼록 그 5G 관련된 종목 진단을 해드렸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쵸.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이제 종목 바꿔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전자 우선주요. 삼성전자 우선주 갖고 계세요. 예. 예, 매수가와 비중 궁금합니다. 62,000원에 20%요. 62,000원에 20%요? 예. 그러면은 이거 매수하신 지가 좀 되신 거 아니에요? 좀 됐어요. 1년 넘으셨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예. 정말 주가 계속 내려가다가 예. 사실 지금도 매수가 뭐 조금 위에 있는 수준이거든요. 예. 자, 정말 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자, 예. 삼성전자 우선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 거예요? 요거 장기로 보는 건데요. 예. 제가 보기엔 한 1년 이상 봐가지고 한 7만 한 2, 3천 원 보거든요. 7만 원대 위로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6만 원이 깨지면은 예. 10% 정도 더 실으려고요. 길게 가져가실 거니까 비중 충분히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만 원대 위에까지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6만 원대 아래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어떤 전문가와 함께 진단 받아볼까요? 금산 전문가님이요. 알겠습니다. 자, 금사 전문가님,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매수하신 지가 지금 보니까 좀 제법 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7만 원대 위에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 괜찮은 건지, 그리고 6만 원대 좀 밑에서 추가 매수 10% 괜찮은지도 같이 한번 좀 봐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삼성전자 그 우선주하고 보통주가 있는데 그 우선주를 산 이유가 뭐 배당도 노리신 거죠? 예, 예. 네. 이 종목은 그 단기로 보는 종목은 아니고 사실은 매수는 잘 하셨어요. 이거 한 1년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잡수시고 가져가시는 거죠? 예, 예. 예, 제가 한번 그 진단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는 단기 종목이 아닙니다. 최소한 뭐 1년이나 2년, 3년, 4년, 5년, 6년, 뭐 길게는 10년도 좋고요. 그렇게 이 종목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단기로 보는 종목은 아니고요. 제가 그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그 삼성전자의 우선주가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52조잖아요. 보통주가 420조죠. 더하면 472조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72조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주가가 너무나 저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죠. 제가 좀 종목 진단을 좀 제가 다르게 해드릴게요. 맨날 그 똑같은 그런 이야기 말고요. 애플의 지금 시가총액이 한 대략 한 얼마 정도 되냐면은 3,200억 가까이 돼요. 애플의 지금 시가총액이 3,200억 가까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472조 나누기 3,200조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략 15%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애플의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의 엔비디아가 예전에는 삼성전자하고 사실은 잽이 안 됐던 기업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한 750조 정도 되니까요. 삼성전자보다 높죠. 엔비디아의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750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만의 그 TSMC 있죠. 세계 시스템 반도체 1위 기업인 TSMC의 시가총액이 한 670조 가까이 돼요. 저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적어도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는 가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적어도 600조 정도의 시가총액은 나와야 돼요. 그게 가장 내가 기본적인 시가총액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 지금 그 술 있잖아요, 그죠? 기주 모태주라고 기주 마오타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오타이 술, 중국 술 있잖아요. 이 기주 마오타이도 시가총액이요 거의가 한 390조 가까이 되는 종목이에요. 술만 가지고도 390조의 시가총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의 도요타가 시가총액이 한 80조에서 90조 정도 되잖아요. 일본의 도요타의 실적과 삼성전자의 실적을 놓고 보면 물론 업종 자체는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반도체의 사이클이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5년 사이클이었는데 지금은요 사이클 자체가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가 3년 정도의 사이클이에요. 2018년도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영업이익이 58조가 나왔으니까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51조가 나왔잖아요. 저는 올해 삼성전자의 저는 영업이익은 저는 58조 다시 한번 더 신고가가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지금 그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에 여러분들 그 메모리 가격이라고 하는 거 저는 2분기 정도 되면 저는 바닥을 짚고 돌아선다고 봐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사상 최대의 그런 영업이익이 나왔던 기업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삼성전자는 2분기 정도의 메모리 가격이 딱 저점을 찍게 되면 보통 주가라는 게 보통 요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정도 선행하잖아요. 그럼 이분께서 지금 75,000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길게 보유하는 전략 그냥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일봉이고 주봉이고 월봉 차트잖아요. 이게 월봉 차트, 이 연봉 차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봉을 잘 놓고 보시면 연봉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저는 이분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75,000원대를 저는 넘었어요. 사상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이거 우선주의 최고가가 86,800원 정도 나왔으니까 최소한 8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8만원까지요. 이 보유기간을 아까 제가 2분기 정도 되면은 좀 메모리 가격이 좀 바닥을 치고 돌아선다고 했을 경우에 한 1년 정도 가져간다는 생각. 12월 말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으로요. 지금 비중은 20% 매수 잘 하셨으니까 그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 한번 구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장님, 삼성전자 우선주 뭐 최대한으로 네.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추매해도 괜찮은가요? 네, 다시 한번 추매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추매요, 추매. 아, 추가 매수요? 금산전문가님, 추가 매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비중을 20%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우선주의 저점이 62,100원 정도 나왔네요. 어떻게 제 생년월일하고 똑같네요. 62년 1월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요 가격대 62,000원 정도 내려오면 뭐 추가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 정도만 더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네요. 네, 5%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되셨죠?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자, 삼성전자 우선주 살펴드렸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 많은 분들이 아니죠. 국내 모든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종목. 네. 본주는 아니었고 우선주 삼성전자로 살펴드렸습니다. 네, 뭐 시청자님들도 우선주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좀 알고 계시는 분이 네. 더 추가적인 좀 확신을 얻기 위한 전화가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유튜브 종목 보겠습니다. 하늘이님께서 안녕하세요. 롯데 정밀화학 진단 바랍니다. 네. 84,000원에 20%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롯데 정밀화학이 84,000원대면요. 한 11월 요 정도 때 네.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 찍고 내려올 때 사셨든지 아니면 급등할 때 따라가셨든지 그런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가요? 음. 근데 도대체 얼마까지 추가 매수를 하실 건지 좀 적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오늘 추가 매수 질문 많네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뭔가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매수가까지는 올라올까요? 지금 얼마입니까? 77,000원이니까요.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김형일 전문가님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쭉 밀렸다 최근에 약간 바닥 잡고 살짝 횡보하고 있는 롯데 정밀화학이 되겠습니다. 예. 자, 과연 이 종목과 관련해서 추가 매수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롯데 정밀화학 진단 부탁드려요. 일단 이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길게 투자의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84,000원이시면 이제 다행히 뭐 그렇게 이제 매수가는 높지 않은데 일단 지금 이제 이 기업 자체의 상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상황은 굉장히 좋다. 실적은 이제 굉장히 좀 훌륭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이제 역대 최대를 이제 기록을 했죠. 이제 이런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러한 이제 이 환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롯데정밀화학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화학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소재 분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화학 분야에서 굉장히 조금 이 매출이라든지 어떤 이런 굉장히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이 화학 분야에서는 이 ECH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그 되게 뭐 건설을 할 때나 혹은 이제 뭐 집을 지을 때 에폭시 있잖아요. 이 에폭시 부원료로 들어가는 게 이제 ECH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성소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 소금물을 전기를 가해가지고 가성소다로 만드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글로벌 상황에 맞추어서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EC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에폭시에 대한 이 수지에 대한 이 호조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다. 그러면서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전체적인 글로벌 상황,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이러한 이 수요의 이런 폭증에 따라서 수혜를 이제 크게 봤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성소다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 이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잖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세계 1위의 가성소다 생산국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친환경 규제로 인해서 중국의 이제 공급이 감소를 했고 그러면서 이 가성소다에 대한 이 값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이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도 이제 크게 올라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성소다는 이제 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에도 이제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서 이제 뭐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화학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친환경 소재 쪽에도 이제 계속해서 사업
범위를 이제 늘려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정세, 유럽에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숙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뭐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새롭게 이제 당선이 눈으로 되면서 이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때문에 롯데정밀화학도 이제 롯데정밀화학뿐만 아니죠. 사실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풀어 나가면서 사업 범위를 조금 이제 확대를 해야 되고 롯데정밀화학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 친환경 소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업 분야를 이제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 롯데그룹이 이 친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 이 비전을 그린 2030년까지 이제 그 그린 프로미스라고 하는 이제 이 친환경 청사진을 조금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롯데정밀화학이 친환경 소재에 큰 폭으로 이제 몇천억 수준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투자금이 이제 이 매출의 조금 실적에 이제 좀 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겠죠.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이런 친환경에 대한 투자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친환경 부분 그리고 이 친환경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선도할 수 있는 화학 분야는 분명하게 이제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블루 암모니아라고 하는 이제 사업을 조금 이제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원래 이 암모니아를 만드는 것보다도 이제 이산화탄소가 훨씬 좀 적게 나오는 이런 블루 암모니아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확실하게 이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선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점유율을 이제 분명하게 가져가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친환경, 탄소 중립 부분이다 보니까 이 롯데정밀화학은 앞으로 이제 성장해 나갈 기업이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멈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워낙에 좀 덩치가 큰 종목이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 친환경 소재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뭐 이 원전 쪽에 좀 더 이제 쏠리고 있죠.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전력 발전에 대한 부분은 원전에 쏠리고 있지 아직까지 뭐 친환경 소재에 대한 부분으로는 이제 시선이 쏠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이제 77,000원 구간에 위치를 해 있죠. 다만 이제 이 정도 가격도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PBR이 지금 현재 1배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때문에 상당히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다.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뭐 수익권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시청자님께서 추매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셨어요. 때문에 추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죠. 차트를 이제 조금 길게 보면 자, 바닥은 이제 분명하게 확보를 해준 상태예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어느 정도 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에 따른 시장의 이제 하락분을 이제 충분히 반영을 했고 바닥을 찍은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있죠. 다만 이제 뭐 아직까지 시장에 이런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구간을 이제 지지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이 구간, 두 번째로는 이 구간이죠. 자, 보시게 되면 자, 다시 그 선을 설정을 해서 자, 첫 번째는 이 구간, 두 번째는 이 구간. 자, 보시게 되면은 7만 원 중반대, 그다음에 이제 7만 원 초반대예요. 그런데 이 구간 자체가 작년부터 이제 꾸준하게 이 금리 인상으로 좋지 않았던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하락분을 모두 반영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어느 정도 7만 원 초반대에서는 확실하게 바닥을 짚었다. 지금 현재 이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7만 원 수준에서는 확실하게 바닥을 짚었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사모아서 평단가를 낮춘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도 현재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정책주들 뭐 건설이라든지 원전, 뭐 데이터 공약 등등 굉장히 좀 정책주들이 우리 시장 좀 선도를 하고 있다, 이끌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게 최근에 우리 시장이잖아요. 때문에 이제 친환경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주목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어느 정도 미래를 이끌어갈 만한 이러한 이제 산업군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셔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비중이 대략 한 20% 정도로 이제 들어가 계시는데 차트를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1선 지지, 7만 원 중반대에서 21선 지지를 조금 이제 받고 있는 모습이죠. 때문에 이제 지금 최근에 시장이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돌려주는지 이게 조금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고 기업의 어떤 상황도 너무나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시장에 어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1차적인 지지 라인을 75,000원 구간, 그다음에 2차적인 지지 라인을 7만 원 구간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 구간에서 좀 버텨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를 상승으로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7만 원 후반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 어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7만 원 초반대까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아싸 하고 그냥 비중을 더 확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평단가가 뭐 7만 원 중반대에서 대략 한 8만 원 초반대까지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은 정말 훌륭하잖아요. 때문에 이 8만 5천 원을 뛰어넘고 이제 과거에 매물대가 있었던 8만 5천 원을 뛰어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작년 어떤 이 코로나 부양책에 의해서 크게 상승을 이제 나왔던 구간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어떤 이 매물이 굉장히 조금 두텁게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이 구간에서 한 번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힘을 가지고 뭐 올라갈 만한 시도를 할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간은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조금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8만 원 중반대까지 이제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를 더 진행을 해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진행을 하면 수익권은 분명하게 나와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8만 원 중반대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매물대가 강한 게 확인이 되니까 이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조금 그냥 적당하게 수익을 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상 이제 상승을 노리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기간을 보고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롯데 정밀화학이었습니다. 회사 자체는 좋네요. 그렇기 예. 때문에 7만 원 중반 그리고 7만 원 초반 이쪽에서 바닥 지지 여부 보면서 추가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 체크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도 계속해서 지금 상담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금산 전문가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 두 분 중에 한 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때 뵙겠습니다.